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상함수와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가상함수와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C++에서는 파생 클래스의 기본 클래스, 즉 상속 관계를 말하죠. 그래서 파생 클래스의 기본 클래스의 멤버 함수와 동일한 이름과 원형으로 함수를 재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면 지금 클래스 베이스 그리고 파생 클래스가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 파생 클래스에 있는 void f 함수하고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void f 함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파생 클래스 입장 쪽에서 함수를 중복 정의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재정의라고 하는데요. 위에서는 베이스 f 콜드라고 출력하고 파생 클래스에서는 derived f 콜드라고 출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메인에서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객체 D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자, 그림을 보실게요. 그러면 베이스에 있는 f 함수 그리고 파생 클래스에 있는 f 함수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실제 호출되는 것은 어떤 것이 호출될까요? 자, 먼저 처음 호출 PDR이 가리키면서 호출하고 있네요. 자, PDR은 D의 주소를 넘겨받은 포인터입니다. 따라서 PDR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셈이고요. 그리고 이 PDR은 이 D의 주소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파생 클래스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생 클래스를 가리키고 있는 이 PDR이 가리키는 F 함수는 파생 클래스에는 F, 즉 이 아래쪽에는 파란색의 F 함수가 호출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를 가리킬 수 있는 그러한 포인터가 있고 그 포인터에 객체 D를 업캐스팅해서 넣어놨습니다만 그 포인터가 부를 수 있는 것은 이쪽 베이스에 있는 F 함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작해서 실행 중에 이게 어떤 함수의 우선이 될 것인가. 그래서 파생 클래스에서 재정의한 것은 파생 클래스에서 우선이 됩니다. PDR이 가리키는 객체에서는 그 두 개의 그 F 함수가 있겠죠. 근데 컴파일러가 파생 클래스의 함수를 우선적으로 바인딩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는 파생 클래스에는 F 함수의 출력 결과가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pbase가 베이스의 클래스에 대한 포인터이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베이스의 멤버 F를 호출해서 이렇게 두 번째처럼 출력되게 되는 것입니다. 베이스 멤버 함수 F하고 완전히 동일한 원형으로 그 멤버 함수 F를 그 파생 클래스에서 재정의한 것이죠. 상속 관계에 있어서 기본 클래스의 멤버 함수로 원하는 작업을 할 수가 없을 때 파생 클래스에서 동일한 원형을 하되 그 함수에서 파생 클래스에서의 처리 내용을 기술하여서 다시 재정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생 클래스에서 기본 클래스와 동일한 형식의 함수를 재정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기본 클래스에 대한 포인터로는 기본 클래스 함수를 호출하고 파생 클래스의 포인터로는 파생 클래스에 관련된 그 함수를 호출하는 이러한 호출 관계는 컴파일 할 때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적 바인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버추얼 펑션이라는 가상함수하고 그 오버라이딩이라는 것은 상속 관계에 어떤 기반을 둔 객체 지향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그림을 먼저 보겠는데요. 저자가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원래 기태가 있고
그 똑같이 생긴 그 가짜 기태가 들어와서 원래 기태를 꼼짝 못하게 제압을 하고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원래 기태를 무력화하는 관계. 그러면 가짜 기태가 네 하고 대답하면서 진짜 노릇을 하는 거. 이것을 오버라이딩의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딩이라는 것은 그 파생 클래스에서, 이것도 상속 관계에서 존재할 때요. 파생 클래스에서 그 기본 클래스에 작성된 그 가상 함수를 재작성해서 기본 클래스에 작성된 가상 함수는 무력화시키고 그 객체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 아까 그림대로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기본 클래스의 포인트를 이용하든 파생 클래스의 포인트를 이용하든 이런 경우는 무조건 가상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파생 클래스의 오버라이딩 된 함수가 항상 실행되는 그런 개념을 지금 가상 함수와 오버라이딩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함수는 이렇게 키워드를 virtual이라는 키워드를 앞에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가상 함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버추얼 키워드로 선언된 어떤 멤버 함수 이런 경우가 있다면 컴파일러는 어떤 호출 바인딩을 실시간 시간에, 그러니까 실행 시간에 이루어지게 지시하는 그런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그 파생 클래스하고 기본 클래스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제정이 된 함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포인터가 파생 클래스의 포인터냐, 기본 클래스의 포인터냐에 따라서 각각 파생 클래스의 함수, 기본 클래스 함수가 호출됐었는데, 그거는 정적 바인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버추얼자가 붙어서 호출되는 경우에는 동적 바인딩이 돼서 항상 파생 클래스의 그 함수가 호출된다는 그런 개념이 이 가상함수 선언하고 오버라이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오버라이딩은 다시 말하면 파생 클래스에서 기본 클래스의 가상함수하고 동일한 이름의 함수를 선언하는 것을 말하고, 항상 파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한 함수가 호출되도록 동적 바인드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게 함수 오버라이딩 또는 오버라이딩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다양성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재정의 리디파인, 예, 그런 경우도 다양성의 종류인데요. 그거는 정적 바인딩에 의한 다양성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고, 이 가상 함수하고 오버라이딩 함수 같이 쓰는 것은 다양성의 그 한 종류이긴 한데 동적 바인딩에 의한 다양성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우는 앞에서 예제하고 똑같은 케이스인 케이스인데, 자, 클래스 베이스가 있고, 지금 파생 클래스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버처리 붙었습니다. 버처리. 그래서 함수 재정의했던 것은 이거 앞에서 본, 왼쪽 코드는 앞에서 봤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포인터가 파생 클래스의 포인터였냐, 또는 그 기본 클래스의 포인터냐에 따라서 똑같은 함수의 f지만 각각 기본 클래스 또는 파생 클래스 F가 호출됐었고요. 그리고 이 버추얼이라고 써서 표현한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파생 클래스의 그 함수가 호출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버추얼이라고 쓰면서 하는 그 주요 목적은 베이스에서의 함수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상속받은 파생 클래스에서 그 상속하는 입장의 걸 그대로 쓰지 않고 각자 다른 코드를 구현해야 되는 그런 상속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상속을 받아라 라는 의미로서만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각각의 파생 클래스의 내용대로 움직이라는 그러한 그 오버라이딩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함수 재정의하고 오버라이딩 용어를 뭐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반 함수를 똑같은 이름으로 쓰는 경우, 그 같은 클래스 내에서 함수 이름을 똑같이 쓸 때는 그거는 매개 변수라도 달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파생 클래스와 기본 클래스 간의 관계, 즉 상속 관계에서 똑같은 이름, 이때는 매개 변수가 다 똑같아야 됩니다. 리턴 타입도 똑같아야 되고, 이름도 똑같아야 되고, 매개 변수도 똑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똑같은 그 함수를 쓰는 경우에
그 주체가 되는 게 베이스 거냐 또는 파생 클래스 거냐, 여기에 따라서 호출되는 것이 각각 달라지는 거, 이거는 정적 바인딩에 의한 함수 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버처리하는 키워드를 씀으로써 무조건 파생 클래스의 함수가 호출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동적 바인딩에 의한 오버라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바 같은 경우에도 상속관계에서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재정의 할 수 있는데요. 자바에서는 재정의는 무조건 동적 바인딩에 해당되는 재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클래스 베이스가 있고 파생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때 똑같은 F 함수가 있긴 있습니다만 앞에 버철자가 붙어 있죠. 따라서 객체가 생성될 때 파생 클래스 객체 D가 생성되고 그걸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객체 D를 가리키게 되겠죠. 이건 당연히 파생 클래스의 포인터이기 때문에 파생 클래스 F가 호출됩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의 그 포인터로 호출했을 때도 또 이번엔 버추얼로 선언된 그 함수이기 때문에 파생 클래스의 F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앞에서 예제와 좀 다르게 둘 다 파생 클래스 F가 호출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파생 클래스에서 어떤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이게 바로 오버라이딩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쉐입이라는 클래스가 지금 기본 클래스로 되어 있고 각각 파생 클래스 서클, 렉, 그 다음에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는 드로우라는 함수를 다 갖고 있는데요. 다 버추얼이에요. 그러면 그 객체를 생성해서 호출할 때 서클 객체든 렉탱글 객체든 라인 객체든 업캐스팅이 됐던지 간에 일단 주체가 되는 게 파생 클래스이면 파생 클래스에는 이 드로우를 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적 바인딩 그러면 무조건 오버라이딩의 함수가 무조건 호출된다. 즉 파생 클래스에서 다시 똑같은 이름으로 제정이 된 함수가 무조건 호출되는 것을 동적 바인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실행 시한 바인딩, 런타임 바인딩, 늦은 바인딩이라도 부르는데요. 대부분 기본 클래스에 대한 포인터로 가상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나 객체 내에서 오버라이딩한 파생 클래스의 함수를 찾아서 실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코드를 좀 보겠습니다. 쉐입이 있어요. 쉐입 클래스가 있고, 자, 메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오른쪽에 거는 쉐입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파생 클래스 서클이 있습니다. 자, 왼쪽의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왼쪽 경우에 메인 함수에서 쉐입을 쉐입 타입으로 쉐입을 가리킬 수 있는 P쉐입이 만들어지고 그 P쉐입에서 페인팅을 호출합니다. 그럼 당연히 쉐입에 있는 이 페인팅이 호출되겠고요. 그 안에서 드로우 함수를 호출하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드로우 함수가 호출됩니다. 자, 버추얼이든 어쨌든 클래스 하나밖에 없고 하나의 객체 생성해서 그대로 호출하는 케이스. 이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쉐입이 기본 그 베이스 클래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파생 클래스로 서클이 있는 경우에 메인 함수에서 페인트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페인트는 베이스밖에 없으니까 베이스로 가겠죠? 자, 여기서 드로우를 호출했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죠. 드로우를 호출했을 때 바로 아래쪽에 있는 쉐입에 있는 드로우가 있는데 버추얼이죠. 그럴 때는 파생 클래스로 가서 파생 클래스에 있는 드로우를 실행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는 서클 드로우 콜드가 출력되게 되겠습니다. C++에서의 오버라이딩이라는 것은 가상함수의 이름과 매개변수 타입과의 횟수, 그리고 리턴 타입 모두 일치하는 똑같은 함수를 정의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파생 클래스에서의 그 버추얼은 생략 가능합니다. 즉 베이스에서 버추얼이라고 써놓고 F가 함수가 있으면 파생 클래스에서 F 함수를 똑같이 생긴 함수를 재정의할 때 버추얼을 생략해도 됩니다. 베이스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받은 파생 클래스가 있고요. 그 파생 클래스를 상속받은 또 다른 파생 클래스 그랜드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상속을 받고 있는 케이스가 되는데, 메인에서 가장 말단에 있는 그 객체를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를 가리키고 그 다음 파생 클래스의 파생 클래스를 가리키는 각각의 포인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인터로 하여금 처음에 만들어낸 손잡벌 되는 객체를 가리키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F를 다 호출했습니다. 자, F 함수가 베이스에서 버추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래쪽은 다 버추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포인터가 뭐든 간에 파생 클래스에 있는 것이 호출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만들었던 그랜드 드라이브가 G, 그 객체 타입이 손잡벌 되는 파생 클래스였잖아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객체에 주체되는 파생 클래스의 함수들이 모두 호출돼서 이 세 번째 F 함수의 결과가 모두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정 오버라이딩 해서 무조건 가상함수인데, 그래서 무조건 파생 클래스를 호출한 게 아니라 이렇게 범위 지정자 콜론을 이용해서 호출하게 되면 정적 바인딩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shape 콜론 드로우 하면 파생 클래스의 드로우가 호출되지 않고 shape이라는 기본 클래스로 가서 드로우를 호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 범위 지정 연산자가 들어간 경우에 예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에서 서클 클래스 타입의 객체 서클 만들고 shape 클래스 타입의 포인터를 만들어서 이 서클의 객체를 가리키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shape의 그 포인터로 드로우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쉐입백 그 드로우로 실행하러 날아가겠죠? 쉐입으로. 근데 그 안에서 쉐입이라고 출력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버추얼이기 때문에 상속된, 지금 실제 객체는 서클이거든요. 가리키는 포인트는 쉐입 포인트이지만 실제 객체는 서클이라서 서클로 가서 서클에 있는 드로우를 실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력은 일단 가서 여기에서 드로우를 가서 이 출력을 보면 쉐입드 뭐 빼기 하이픈 이렇게 출력한 후에 다시 버추얼로 와서 여기 그 파생 클래스로 와서 그 서클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P쉐입에서 쉐입의 드로우에서 이렇게 범위 지정을 딱 해주면 기본 클래스에 가서 기본 클래스의 것만 출력하고 파생 클래스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적 바인딩으로만 끝나고 동적 바인딩까지는 가지 않고요. 그래서 범위 지정자를 하게 되면 정적 바인드로만 움직인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삭제를 하게 되면 소멸자가 호출되는데, 가상 소멸자라 함은 소멸자 앞에 버추얼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소멸자도 호출하고, 그 다음에 파생의 그 소멸자도 호출하고, 다시 베이스의 것을 호출하는, 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가상 소멸자가 여기서는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메인에서 보면 베이스하고 new 하면서 파생 클래스의 생성자를 불러서 베이스가 가리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delete p를 해버렸죠. 그러면 일단 비본이 베이스였으니까 베이스로 날아가서 소멸자를 봅니다. 근데 버추얼이 붙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다시 파생 클래스에 와서 소멸자를 실행시키고 다시 올라가서 그렇게 소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 소멸, 여기 보면은 베이스 소멸자를 호출해서 그 파생 클래스의 소멸자를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베이스의 소멸자를 실행시키게 됩니다. 이것도 소멸자를 지금 가상이라는 부열처를 이용해서 소멸자 앞에 이게 붙인 케이스가 됩니다. 다시 비슷한 예제인데요. 이번에는 파생 클래스 그리고 베이스 클래스 타입으로 각각 그 포인터를 만들었는데, 실제 객체는 파생 클래스의 객체입니다.
그리고 딜리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딜리트 dp 그러면 이거는 그 파생 클래스의 포인터이면서 파생 클래스의 객체이죠. 그러면 바로 파생 클래스의 그 소멸자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파생 클래스 이름을 딱 찍어주고 이렇게 끝나겠죠. 그리고 자 베이스 파생 클래스를 찍어주고 다시 그 소멸자가 우리 상속관계에서 소멸자는 어떻게 호출됩니까? 그 다시 부모과에 올라가서 호출되잖아요. 그래서 부모과에 가서 베이스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포인트로 이루어진 그 파생 클래스의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트를 소멸하게 되면 이것 또한 그 객체 주가 되는 객체로 가서 먼저 파생 클래스에 소멸자가 호출되고 그 다음에 베이스에 소멸자가 호출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오버로딩을 세 가지로 지금 구분하고 있는데요. 오버라이딩, 오버로딩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오버라이딩도 똑같은 이름의 함수 쓰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그 쓸 때 같은 클래스 내에서 매개 변수가 다르면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 두 개 것은 상속 관계에서 쓰는 것으로서 똑같아야 됩니다. 매개 변수 똑같고 리턴 타입도 똑같고 그 대신 이 앞에 있는 것은 이쪽에 있는 것은 버추얼이 붙어 있지 않는 경우 자 이쪽은 버추얼이 붙어 있는 경우로 나눠 볼 수 있어서요. 버추얼이 붙어 있지 않으면서 상속 관계에서 재정의 하는 것은 우리가 정적 그 컴파일 시간에 이루어지는 정적 바인딩 그리고 두 번째 버추얼이라고 쓰면서 키워드와 함께 선언된 똑같이 생긴 그 함수를 할 때는 실행 시간에 이루어진 동적 바인딩에 의한 다양성의 구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버라이딩에 관해서 그리고 가상 함수가 붙은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